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1월 2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죠. 근데 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좀 기묘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보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윤석열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의미에서는 트럼프한테 대패를 하면서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소위 미국의 딥스테이트라는 존재들이 저는 바이든의 개인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딥스테이트이 막지 않았다. 바이든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지난번 그 노드스트림 폭파 건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놔뒀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이든의 정신 나간 짓이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데, 트럼프를 좀 더 곤란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거리 단토탄을 발사했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슨 항공 군수품 공장을 공격한 것 같은데, 신형 중거리 단토탄을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핵탄두는 실지 않고 재래식 탄두를 실었습니다.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스톰 섀도우 건 같은 경우에 러시아 언론들이 숨죽이듯이 가만히 있었는데, 푸틴은 오늘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반격의 태세를 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푸틴의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침 타스 통신에 잘 보도가 됐고, 이게 TV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뀐 게, 지금 제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 미국 내 유튜버들 중에서도 푸틴의 이 연설을 실어나가는 곳이 꽤 됩니다. 그리고 좀 AI 번역기가 좋으니까 바로 번역된 것이, 그리고 영어로 더빙이 된 것이 바로바로 나와요. 저는 이게 세상에 어떤 패권의 이동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에 더해서 사실은 몸통을 이루는 전 세계의 사람들, 그걸 민초라고 부르든지 민중이라고 부르든지 대중이라고 부르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변하면은 위에는 금방 변해요. 숫자 얼마 안 되거든요. 단지 여태까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매스미디어를 주물러 오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맞추시키기도 하고 도착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버텨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인류사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선두에 섰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빨리 휴대폰을 빨리 받아들였죠. 그래서 개천에 있던 미꾸라지였던 노무현이 그 문자 메시지 덕분에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전자정부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부정부패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계곡 꼭대기에서 넘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걸어서라도 올라옵니다. 왜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전자정부의 힘이거든요. 자, 세계사적인 변화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는 지도자들만이 뭔가를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해결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다. 균형이 맞춰져 간다. 지도자가 없어지진 않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푸틴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더라도 당연히 국내 언론에서는 어디도 보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왜냐면 오늘 결정한 사람이 푸틴이잖아요. 그죠? 그의 이야기를 안 들어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되게 확실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국방성 자료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이게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켜니까 이런 뉴스들이 보였어요. ICBM을 발사했다. 제법 전문가 그룹이라는 쪽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ICBM은 사실은 아니죠.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러시아 기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론 임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의는 분명히 그래요. 오늘 발사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거리,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즉, 상당 거리는 대륙 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미국까지는 못 가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단순한 게 전술탄도탄이라는 게 있죠. 전술탄도탄. 그게 북한과 남한 간에 현무 있고 북한에 있죠. 우리한테 쏘는 거 사거리 몇백 킬로짜리. 그걸 전술탄도탄이고, 이런 탄도탄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항상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는 핵탄두가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중거리, 중거리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다음 중거리 미사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발사한 게 중거리 미사일이고, 좀 이따 나옵니다만 한 5,000km까지 날아가는 거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거리 미사일은 뭐냐, 오키나와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 다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북한 입장에서 10,000km 이상 날아가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10,000km까지 안 날아가도 돼요. 북한이 북한부터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북극을 지나서 미국을 북쪽에서 때리는 거거든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DOD, 즉 국방부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에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 IRBM이다. 자, 중거리 탄도탄의 정의죠. IRBM이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이라는 뜻이죠. 레인지 볼리스틱 미사일. 예, 사거리 3,000에서 5,500.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ICBM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거를 신형 새로운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 보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사일이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식명도 없어요. 제식명도 아니고 코드명도 없어요. 나토에서 붙이는. 네, 예,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푸틴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올 겁니다. 푸틴이 맞은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바로 자기 핵진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적절한 단계를 선택을 했어요. 자, 드니프르는 거의 접경 지역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굳이 그곳을 타격하기 위해서 몇천 킬로짜리 미사일을 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칸다르 그냥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장에다가. 그런데 굳이 몇천 킬로 날아갈 수 있는 이걸 쐈다. 아마 자, 이거면 유럽 내에는 다 타격한다. 영국까지 다 포함해서. 미국까지는 못 가요. 그들 나라들을 타격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지금 영국이 이제 목표가 되는. 영국의 사거리가 당연히 들어오죠, 여기. 미국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대신에 유럽 내에 여러 군데 아주 많은 숫자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예, 그래서 거기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실었지만, 네,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네, 푸틴의 말도 그렇게 녹아 있어요. 그게. 자, 이거 보면은 새 미사일, 이게 여전히 이제 미국 국방성 자료입니다. 새 미사일을 실험적으로 발사해서 처음 나타난 거거든요. RS-26이라는 미사일의 파생형으로 보이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재래식 탄두를 실었다. 미국 쪽 해석이에요. 사전에 통지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RS-26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의 주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RS-24, 야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것과 비슷한 것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인 블로바가 있어요. 자, 같은 계열이에요.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RS-24가 야르스인데 당연히 안에 다탄도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까지 타격하는 거예요. RS-26은 뭐냐? RS-24는 다탄두인데
그 밑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밑에 단을 하나 잘랐어요. 그래서 중거리용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개발한 사거리에 따라서 따로 개발한 즉 이건 유럽용이라는 뜻이죠. 개발한 미사일이고 이것의 그러한 중거리 미사일의 탄도탄의 개량형이다. 여기서 뭐가 개량이 됐느냐? 이 RS-26은 소위 아방가르드라고 전 세계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체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앞에 탄도 부분만 바꾸면 돼요. 자, 그것을 또 근거리, 그것은 이제 아방가르드는 전 지구적 사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로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 미사일을 떨궈요. 예, 그럼 밀도차를 이용해서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접시 띄우기 하듯이. 거기서의 추가적인 파생형이다. 이것은 뭐냐? 유럽 대륙 내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 사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극초음속 미사일과 상당히 유사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가속력이 있는, 추가 동력이, 자체 동력이 있는 미사일 같아요. 좀 이따 푸틴의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목표 돌입 속도가 마하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탄도탄이 ICBM에 있는 탄도탄이 그게 뭐 다탄두든 일개 탄두든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목표물에 맞을 정도쯤 되면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마하 5 이 정도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마하 10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중장거리에 특화된 이런 활공형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향 바꾸는 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자체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체 추진력이 있으면 탄도 중량이 줄게 돼 있지만 핵탄두를 쓰게 되면 무리가 없어요 전혀.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스칼리트가 나폴리타노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걸 발사를 하자마자 급하게 섭외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발언을 좀 잘못했죠. ICBM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좀 전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ICBM이라고 말하는 것은 ICBM을 IRBM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고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스칼리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ICBM을 발사한 첫 사례다. 여태까지 항상 실험 발사를 하고 시험 발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전장에서 상대방 목표물로 했었다. 비록 재래식 탄두를 썼지만 자, 이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계를 계속 높여갈 것이다. 우리가 핵 대응 수단도 지금 핵 대응 지침도 많이 완화했다. 거기에 지금은 그게 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강도를 높여서 그 위험 수위가 우리가 핵 대응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 핵탄두가 실리게 된다. 1차적으로는 유럽이 맡게 된다. 내지는 유럽 내에 미군 기지가 맡게 된다. 자, 이번에 영국이 개입했으니까 영국이 먼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타스 통신에서 이 TV에서 방송한 부분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장에 걸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타스에서는 적들은 오레시니크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것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푸틴의 말에 따르면 개발자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개암나무예요. 개암나무. 예, 옅은 갈색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고 되어 있어요. 예, 개암나무 여러분 아시죠? 개암나무. 감나무가 개암에서 나온 겁니다. 어린 시절 개암나무에 올라가서 개암 많이 따먹었던 기억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감하고 맛이 비슷해요. 뜰번 것도 그렇고. 근데 감보다는 훨씬 크게 작습니다. 네. 자, 내용을 볼게요. 이게 길어서 뭐 번역을 따로 달기가 그래서 제가 구두로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쿠르스크와 브리안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에 미국과 영국의
에서 제작된 미사일들이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그들을 잘 속아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들의 미국과 영국제 무기의 공격 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했다. 자, 미국과 나토는 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로 상당히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상당히 장사정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다. 자, 이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도 러시아 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다. 예. 이들의 미국이나 AT 킴스나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같은 미사일들은 조작이나 발사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인원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직접 우리를 때린 것이다. 나토가 이렇게 이제 푸틴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제 무기와 영국제 무기의 공격을 방어한 다음에 러시아는 오늘이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수품 생산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보복을 감행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는 어디를 공격했느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쩌마시라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항공 생산 공장을 공격했다. 핵탄두가 장착 가능한 극초음속 탄도탄으로 공격을 했다. 이번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했지만 그 미사일의 이름은 오레시니크라고 그들의 개발자들이 붙였다. 이것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개암나무다. 현 시점에서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오레시니크는 목표물에 돌입할 때 속도가 마하 10이다. 즉 초속 2.5에서 3km 정도 된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그냥 일반적인 탄도탄 같은 경우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마하 15 정도로 들어오지만 공격의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탄두 방향도 바뀌지도 않고 일단 대기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추가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탄두 안에. 그게 제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란이 보여준 그 미사일 탄두부에 뒤에 추진력이 있었죠. 아마 북한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하 10이면은 지금 서방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것을 불가능한 거다. 자, 패트리아 최신형의 최대 대응 목표 속도가 마하 9, 사드 같은 경우는 마하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마하 10인 거예요. 이게 패트리아시나 사드의 대응 속도를 넘어서요. 마하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 10을 딱 설정하고 그게 개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오레시니크를 다음번에 사용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랬지만 통제를 줄 것이다. 예, 우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뭐 휴메니테리안이라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왜냐? 당신들이 못 막을 거니까. 네. 자,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어떤 공격적인 공세에 대응해서 우리는 마침 오레시니크를 전장 상황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 됐다. 그 결과는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잘 맞았는지 잘 못 맞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미국은 되게 전략적인 일방적으로 중거리 탄도탄 조약을 2019년에 탈퇴함으로써 오판에 의해서 큰 실수를 했다. 저 때가 트럼프 때 저걸 했지요. 그때 숫자 제한 같은 게 있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해제한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보다는 러시아하고 그 당시는 이제 이극 체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만 틀어 막으면 그것만 하고 딜을 하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치한다는 말이 있었죠. 반대했죠. 일본에 배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오키나와 괌 이런 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수천 킬로짜리.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맺은 조약이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탈퇴한 거예요. 트럼프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푸틴은 그래서 이번에 선을 한번 보였다. 예, 탄두도 웬만한 탄두가 아니다. 사드나 패트리앗은 근처에도 못 온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LSM이 지금 대탄도탄이 있는데 요격탄이 그게 대응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충분히 아마 어느 정도 감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이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다. 자, 과연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우리는 항상 대답을 줄 수가 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어떤 미국의 지금 이제 걸어오는 그 작전에 대응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더 배치할 수도 있다. 예, 유럽에도 할 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면은 동북방밖에 없잖아요.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영토를 감안할 때. 자, 이런 이야기를 일단 했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는 미국과 미국의 위성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해 줄 것이다. 네. 자,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미국제 미사일, 에이테킴스나 영국제 미사일이 발사를 우리한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날라왔으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한테 공격적인 행보를 취한다면 일단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다. 추가적으로 뭘 또 한다면 그게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 자, 그래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계획을 획책하는 뭐 여기 미국이나 나토 주요 국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들의 엘리트들한테 내가 감히 제안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공격적인 자산보다 항상 한 수 앞서가는 내용으로 대응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했네요. 네. 자, 마지막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 이야기죠. 스페셜 오퍼레이션 존이라는 것은 자, 요 부분은 앞의 내용에 비해서는 뭔가를 좀 확인해주는, 다져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희가 뭐 장사정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 내부를 공격했지만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형성하고 있는 전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를 달성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체스 프리만 이야기도 소개를 드렸지만 전반적인 이해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 그리고 영국이 만들 수 있는 스톰 섀도우의 숫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걸로 전선의 향방을 못 바꾼다. 그 다음 이런 뭐냐? 감히 푸틴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을 도발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상군 들어와 이런 거죠. 예. 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접한 나토국 중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 내지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한국 무기 많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들어갔다고 봅니다. 너희 바로 오늘 소개한 이 미사일 맞게 된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보고요. 또는 이것을 하나 더 이제 새겨본다면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것이다. 여기다라는 게 중심은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그게 문제 핵심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우리도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너희 예상보다는 항상 한 수 높은. 그래서 핵심은 여기다. 요거는 이제 주위에 너희가 거품을 빼게 되면 우리는 다 금방 이 우크라이나 이슈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로 금방 집중할 수 있다. 이건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